평소에 손에 땀이 많이 나거나 두부습진처럼 손에 작은 수포가 자주 생기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심장이 남들보다 뜨거워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손에 땀이 많고 습진이 자주 생길 뿐인데 왜 심장을 고민해야 할까요? 그건 심장에서 생긴 열이 어깨와 팔을 통해 손바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두부습진은 손에 심장열이 머물면서 뜨겁고 가렵고 건조하고 거칠게 하고 심하면 물집이나 진물이 생기게 합니다. 두부습진은 물이 손에 너무 오랫동안 묻어 있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물에 불어서 약해진 피부가 벗겨진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죠. 또는 주방세제나 세탁세제를 맨손으로 만져서 그렇다고들 생각하는데요. 이게 동의한방적으로 보면 열이 못 빠져나가서 피부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심장에서 생긴 열이 손바닥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손에 계속 머무르게 되니까 뜨거운 열로 손바닥이 화끈거리면서 가렵고 건조하고 피부가 약해져서 벗겨지는 거죠. 그럼 손에 땀이 많은 것도 왜 심장열을 고민해야 하는지도 설명드려 볼게요. 제 소개가 늦었는데요. 동의한방을 알려드리는 조약사입니다. 저는 약사로는 36년이 넘었지만 한방과 동의한방으로는 20년 동안 많은 분들을 치료해 오고 있어요. 다시 손에 땀이 많을 때 심장열을 의심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보통은 심장열이 팔을 거쳐 손바닥을 통해 잘 나가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심장열이 많아지면서 손바닥에 심장열이 오래 머무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자기 몸 안에 쓸데없는 수분이 많은 분들은 그 수분이 손바닥 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촉촉한 정도의 손바닥 땀은 괜찮지만 시험지가 젖을 정도의 땀은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죠. 자, 그러면 많은 주부들이 물이나 세제에 노출되어서 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주습진에 걸리고 누구는 습진에 걸리지 않는 것일까요? 결국 물이 피부를 똑같이 자극하더라도 손바닥 열로 피부가 약해진 사람들이 주부습진에 걸리게 되는 거죠. 물론 물에 더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노출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정도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심장열이 높으신 분들은 적게 물이 노출되어도 주부습진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부습진 말고 다른 증상도 말씀드려 볼게요. 심장열은 손바닥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열이 어깨와 팔을 거쳐 손바닥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깨나 팔 전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별한 외상이 있거나 평소에 안 쓰던 부위를 혹사시켜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 어깨나 팔에 통증이 있거나 기능이 떨어진 것은 심장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테니스랑 골프 치시는 분들은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도 심장열이 팔꿈치에 머무르게 되면서 팔꿈치 기능이 저하된 거예요. 심장열로 팔꿈치가 약한 상태에서 해당 부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여럿이서 똑같이 운동을 해도 본인만 통증이 오게 됩니다. 팔꿈치가 원래 약한 게 아니라 심장열로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심장열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자고 일어났을 때 손가락을 접어서 주먹을 쥐기 힘들거나 이유 없는 찌릿한 통증을 팔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나 다른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유 없는 통증인 경우에는 심장열에 의한 증상일 경우가 더 높아집니다. 외부 요인이 적은 상태에서 통증이 오는 것이니까요. 원인은 같습니다. 심장열이 팔을 통해 나가다가 열이 계속 머무는 각 부위마다 통증이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징후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심장열을 낮춰주셔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망률 1위가 심장질환입니다.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마비가 오면 사실 이미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심장질환을 겪는 많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쓰러지기 직전까지 별다른 노력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큰일인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심장마비가 오면 바로 전에 눈치채서 응급실에 가려고 많이들 하세요. 심장마비 전조 증상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으로는 호흡곤란이나 심한 가슴 통증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조 증상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을 빨리 알아채서 미리 조치하겠다는 것은 마치 떨어지는 칼을 안 다치고 잡아보겠다고 하는 마음과 비슷해요.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직전에 증상을 파악하는 건 결국 119에 전화를 거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과정밖에 안 되거든요. 심장마비 환자가 응급실에 빨리 가는 건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빨리 온 심장마비 환자들도 평균적으로 생존율이 5 내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보수적으로 높게 잡은 거고
실제로는 더 낫다고들 해요. 빠른 대응을 해도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생존율을 높이는 건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심폐소생술이고 다른 하나는 빠르게 119에 전화 걸기예요. 근데 내가 쓰러지면 심폐소생술하고 119에 전화 걸기는 둘 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119는 몸 상태가 이상하다 싶을 때 스스로 해볼 수 있죠. 근데 대부분 내가 119 전화를 걸 때는 쓰러지기 바로 직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심장마비를 준비하는 중요한 방법은 119에 빨리 거는 방법을 알아두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스마트폰 옆에 보면 긴 버튼 있죠. 전원 버튼 같은 거요. 그 버튼을 빠르게 5번 누릅니다. 그러면 119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상관없이 다 되는 기능이니까요. 기능 하나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마비가 와서 쓰러질 것 같을 때는 휴대폰 비밀번호 누르고 화면 바꿔서 119 전화 걸 시간도 힘도 없습니다. 빠르게 측면 버튼 5번 누르세요. 그나마 이게 본인이 자신의 심장마비를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굳이 잘해도 10% 미만으로 밖에 살 수 없는 심장마비를 준비하느냐 이거예요. 이미 그때 늦은 거예요. 그 전에 심장마비가 안 오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평소에 잘 준비해서 심장마비가 안 오게 하면 100%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은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심장 관련된 검사를 했는데 이상 수치가 나왔다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그 전에 심장열을 관리하면 더 쉽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깨나 팔에서 또는 손에서 오는 통증들을 잘 관찰하셔서 심장질환을 의심해 보시고 심장열을 관리하시는 게 실제적인 심장마비 골든타임입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심장열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여러 생활 습관과 음식 조절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지키기가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생약을 써서 심장열을 낮춰드리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약을 써도 생활 습관이 안 좋고 음식을 잘 못 드시면 결국 회복된 심장도 다시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시더라도 다시 악화가 안 되게 운동과 음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장열을 낮추기에 어떤 음식을 피하고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할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모두들 좋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야 하는 음식은요. 녹용, 인삼, 홍삼입니다. 특히 녹용은 비싼 한약을 먹을 때면 꼭 들어가는 약재잖아요. 근데 심장열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녹용, 인삼, 홍삼은 기운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약재들이라 열을 올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기 회복을 한다고 자주 드시다 보면 심장열이 높으신 분들은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도 심장의 열을 높입니다. 커피, 홍차, 다크초콜릿 등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커피는 잘 아시고 절제하려고 하는데 다른 음식에 들어간 카페인은 모르시고 그냥 드시더라고요. 카페인은 단순히 커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차, 다크초콜릿, 커피, 우유 등 다양한 음료에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식은 예상 밖의 고카페인 음식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커피 믹스를 기준으로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커피 믹스 한 봉에는 보통 50mg이고요. 핫식스 250ml짜리 캔 에너지 음료에는 60mg, 콜라 500ml 기준에 50mg, 하겐다즈 미니컵 녹차 아이스크림 100g에는 99.83mg. 커피 믹스 한 봉지는 핫식스 한 캔하고 비슷한 카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충격일 수도 있는데 콜라도 500ml에도 커피 믹스 한 컵 정도의 카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센 디저트가 있는데 그건 하겐다즈 녹차 아이스크림입니다. 하겐다즈 미니컵은 믹스커피 2잔의 카페인을 갖고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큰 컵이 아닌 미니컵 기준이에요. 파인트 기준으로 보면 믹스커피 한 약 10잔 정도의 카페인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운 떡볶이, 매운 짬뽕인데요. 이렇게 매운 음식들은 심장을 자극하여 열을 올리게 되니까 심장열을 관리하실 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심장열을 낮춰주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음식은 연근인데요. 연근은 심장의 열을 내리고 피를 맑게 해줘요. 익힌 연근도 좋지만 생연근이 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어서 더 효과가 좋습니다. 심장열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 노폐물인 어혈을 풀어줘 혈액도 맑게 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메밀이 있는데요. 이제 곧 더워지면 많이 그 메밀 막국수 많이들 드실 텐데요. 메밀도 대표적인 심장열을 내려주는 찬 음식입니다. 대신 메밀은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소화가 힘들 수가 있으니까 드실 때 무김치와 같이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런 심장열을 낮춰주는 음식들을 먹다 보면 마음도 같이 차분해지는데요. 심장이라는 기관은 특이하게도 우리의 정서와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심장열이 높으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가슴 두근거림이 생기고 특별히 불안한 일이 없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괜히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식으면서 두근거림이 완화되면 불안감도 사라지게 되죠. 불안장애를 겪는 많은 분들은 심장열을 낮춰주면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외에도 심장열을 내리는 탁월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운동입니다. 숨이 차고 땀이 날 때까지 뛸수록 효과는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순환이 빨라지면서 열이 빨리 방출되고 땀도 같이 나오면서 열을 식히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심장마비가 바로 오기 전 증상을 알아채기보다는 그 전에 미리 마비 증상이 오지 않게 예방하는 게 100%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심장의 열이 높아지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데 심장열은 어깨와 팔, 손을 향해 방출된다. 그래서 외상이 없는 어깨나 팔의 통증, 주부습진 및 다한증 같은 증상이 계속된다면 심장열을 의심해 봐야 한다. 세 번째, 녹용, 인삼, 홍삼, 카페인 음식들은 심장열을 높이고 연근, 메밀과 같은 시원한 성질의 음식은 심장열을 낮춰준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심장이 뜨거워진 것은 팔의 통증 말고도 혀의 상태로도 알 수 있어요. 팔과 혀에 각각 증상이 있어도 심장열이 있는 거지만 둘 다 증상이 있다면 심장열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죠. 혀를 통한 심장마비 징조를 알고 싶으신 분은 지금 옆에 보이시는 그 카드 영상을 이어서 봐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